안녕하세요, 임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선택 과목 시간인데, 선택 과목 중에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이제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동안에 이제 확률과 통계는 전통적으로 문제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92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출제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6월 지나서 9월 모의평가에 어려워졌죠. 조금 체감하기에 그러지 않나요? 1등급 컷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이제 항상 확률과 통계가 쉽고 기하고 그 다음이 기하, 그 다음 미적분이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키 맞추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의 점수를 좀 비슷하게 키우려고 확률과 통계를 좀 어렵게 내온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게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하면서도 확연하게 난이도가 높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가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조건이 까다롭고 그 조건을 잘 분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해서 잘 찾아내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숙제로 남겨진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연계문항은 세 문항이 있는데 25번, 26번, 27번 3점짜리들이죠. 그래서 점수를 그냥 주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8번을 보면 어떤 거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일렬로 나열해서 그 순서의 배열을 맞추는 그런 문제죠. 근데 여기는 2, 2, 3, 3, 3, 4, 4, 4, 5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긴 1, 2, 3, 4, 5, 6, 7 서로 다른 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7장 중에서 뽑아내는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저걸 다 다르게 보는 거죠. 2B, 3, 4A 4B, 4C, 5. 뭐 이렇게 이제 다르게 보는 게 이제 제일 핵심이죠. 근데 이런 것 중에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양 끝에 놓여 있는 카드가 뭐가 돼야 된대? 6의 약수, 적어도 하나는 6의 약수래. 그러면 전체 7 팩토리를 나누는데 양 끝에 6의 약수가 아닌 것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무슨 확률? 여사건의 확률로 푼다. 그럼 여기 6의 약수가 아닌 것들이 뭐가 있어요? 4개가 있죠. 순서가 있으니까 4P2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머지 5개는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심플하게 이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답이 4, 3, 10이니까 7분의 2가 답이 7분의 5가 답이 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되죠. 참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 여기서는 그냥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래. 근데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양 끝에 적혀 있는 수가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도록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전체에서 양 끝에 있는 것들이 뭐가 되도록 홀수가 되도록 하면 되죠. 홀수가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홀수가 몇 개 있어? 1, 4, 5, 7 4개 중에서 2개가 순서대로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일렬로 나열하면 되죠. 위랑 아래 답이 똑같죠. 답이. 그래서 연계문항이 답이 똑같은 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다. 어떻습니까? 심플하죠? 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가 이제 연계되지 않았다. 25, 26, 27 정도는 그냥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9월 선택 과목 보니까 26번, 29번, 30번 갑자기 29번, 30번 어려운 문제에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9월 모의평가에서 갑자기 확 달라졌는데 그럼 어떤 문제를 선생님이 픽해왔냐? 선생님은 요걸 가져왔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좀 까다로워하는 게 이제 집합 부분인데 29번이 사실은 이 집합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집합으로 표현해서 결국은 정규분포 확률을 구하는 것까지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과목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29번 문제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호가 나오면 저 기호를 해석하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U가 10의 10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0 중에 있는 거고 A는 짝수, B는 3의 배수로 되어져 있는데 C라는 것의 원소는 일단은 개수가 짝수래. 개수가. 10개 중에서 짝수개 2개, 4개, 6개, 8개, 10개 하나도 뽑지 않은 0은 짝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2개부터 2, 4, 6, 8, 10, 10개까지 뽑는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랑 C랑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B랑 C랑 교집합했더니 공집합이 아니래. 여러분들 공집합으로 계산하는 게 쉽습니까? 공집합이 아닌 게 쉽습니까?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게 교집합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그걸 분류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공집합일 때를 생각하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공집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집합으로 계산하는 게 편한데, 그러면 여기다 A하고 B를 벤 다이그램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놓아서 살펴볼게요. 뭐가 공통이죠? 6이고 여기는 2, 4, 8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3, 9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상태로 되어져 있는데 C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C는 A랑도 교집합이 있어야 되고 C랑 B랑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C가 A랑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C를 구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서 일단 5개를 뽑을 수가 있겠죠. 5개가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C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A랑 교집합이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랑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 이런 건 빼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뭘 빼줘야 되냐면 A랑 교집합 C가 공집합이고 동시에 B랑 교집합 C가 공집합인 걸 이렇게 빼주면, 전체 경우의 수 빼주면 얘네들이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럼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A가 4개 있어요. 그럼 이제 남은 숫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 있는 거죠. C가 선택될 수 있는 건 6개인데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거나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거나 6개 중에서 6개를 선택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B하고 교집합이 되려면, 교집합이 없으려면 3, 6, 9 3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7개 중에서 2개 선택하거나 4개 선택하거나 6개 선택하는 경우가,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겠죠. 그럼 얘도 교집합이 없어야 되고 얘도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 얘랑도 교집합 생기면 안 되고 얘랑도 교집합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몇 개를 빼야 돼? 6개를 빼야 되니까 4개 중에서 2개, 4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만, 이런 경우는 빼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 계산할 때 요게 짝수니까 2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6시 0부터 6시 6까지가 2의 5제곱이니까 6시 0을 빼는 거고, 요거는 2의 6제곱 빼기 1이 되겠네. 7시 0, 7시 2, 7시 4, 7시 6이 2의 5제곱, 2의 6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뭐 2의 세제곱 빼기 1이니까 뭐 계산하면 7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1 더하기 64니까 63 빼기 7 이렇게 계산한 것이 전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교집합이 있는 거야. 교집합이. 그럼 이제 전체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교집합이 없으려면 C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0개 중에서 2개, 10개 중에서 4개 쭉 해서 10개 중에서 10개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짝수들로만 이루어져서 2의 9제곱인데 빼기 1을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10시 0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511. 그래서 511개 중에서 얘를 뺀 게 실제로 집합 C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그런 문제예요. 29번은 두 집합 A, B가 존재하고 있는데 A의 모든 부분집합 8개 중에서, 이거 8개잖아요. 8개? A의 모든 부분집합 A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공집합 2, 3, 4, 2, 3, 그 다음에 2, 4, 3, 4, 2, 3, 4 이렇게 8개 만들어진다고요. 그 B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4개래. 친절하게. 아하, B로 만들어지는 거 공집합 2, 3, 2, 3 이 정도는 써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선택한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를 기록한대.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를 기록하는 거야. 원소를. 그러니까 2나 3이나 4 정도가 되겠지. 교집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시행을 15,360번 반복했는데 기록한 수가 1일 확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일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1인 경우는 원소가 2인 경우나 원소가 3인 경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는 4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원소의 개수를 기록했는데 원소의 개수가 1개라고 하면 2나 4가 나오는 경우가 이게 몇 가지가 되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개 선택하고 여기서 1개 선택하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81 곱하기 41 중에서 2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2가 나오려면 얘 2 나오고 얘 2 나오고 얘 2 나오고 얘가 2가 나오는데 얘네랑 만나면 되는 거죠. 얘랑 만나면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몇 가지? 4가지가 일단 등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안 만나고 얘를 만나면서도 만날 수 있나요? 얘를 만나서 2가 나오려면 요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 그렇죠? 또 얘를 만나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2, 3 됐고, 그러면 2, 3, 2, 4. 요렇게 돼도 2, 4 돼도 2가 나오겠네요. 2, 3, 4는 되겠네.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랑 만나서 생길 수 있는 게 4개랑 2개, 6개가 되겠네. 더하기.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겠죠. 3은 요렇게 만나서 3도 개수가 똑같을 테니까 요런 게 2가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32분의 12가 되고 4, 32, 4, 8에 32. 그래서 8분의 3이 된다. 그래서 요 1인 횟수에 대한 확률이 사건 A라면 PA가 8분의 3인 그런 사건이 되고, 이만큼 반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5880 이상인 확률은 이건 이항분포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이항분포 15360에다가 8분의 3 요런 걸 우리가 확률변수 x가 나타나는 확률 분포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기분포로 만들어서 5880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결국은 이렇게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하게 나타나 있어 보이지만 사실 요거 분류해서 요 개수 찾는 게 여러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나열해서 문제를 원하는 걸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이제 29번에 등장했다. 9월 모의평가에는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29번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럼 선생님은 이제 선택할 때 뭘 선택했냐? 선생님이 예상하고 있는 문제는 항상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하고 잘 봐서 좀 어려운 게 뭔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일단 28번 문제가 눈에 띄어서 28번 가져왔는데 이건 조건부 확률에 관한 얘기예요. 전통적으로 이제 28번이 수능에서 그래도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선택 과목에서는. 선택 과목에서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9월 모평에서는 선생님 30번 가져왔는데 이건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문이 길어서 또는 분류를 또 해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 쉽지 않겠다 싶어서 이 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부 확률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게 6월 모의평가예요. 28번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15개 비어있는 상자, 공 15개랑 비어있는 상자 A, B, C가 있대. 그럼 A, B, C가 이렇게 비어있는데 여기다 공을 채워 넣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결국 3하고 6이 나오는 거죠. 이것의 확률은 3분의 1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A, B, C에 공을 넣는 개수가 1, 2, 0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 2, 0 A, B, C에 이렇게 넣어라 이런 얘기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에 3의 배수의 눈,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랬으면 이건 언제예요? 3분의 2에 해당이 되겠죠. 나머지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A, B, C에 1, 1, 1을 넣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시행을 5번 반복하면 한 번에 지금 보니까 3개씩 넣기 때문에 15개를 다 소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면 그랬어. B를 주목하래. 얘가 홀수가 되도록 하래.
근데 B는 어떻게 되냐면 2 아니면 1로 들어가게 돼 있어. B가 2 아니면 1로 들어가서 5번을 넣는 방법은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여기 홀수가 되려면 일단은 한 번에 2개 또는 1개 들어갔으니까 5개는 넘어야 돼. 5개 넘는 홀수가 있겠지. 여기 5개 들어가는 경우와 7개 들어가는 경우와 9개 들어가는 경우. 11개는 가능한가요? 이씩 5번 집어넣으면 10개까지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3가지다 이런 얘기야. 이 3가지. 그럼 이 3가지가 됐을 때 얘가 5개 들어갔다면 전부 다 111 들어갔으니까 얘 몇 개 들어갔겠어? 얘 5개 들어갔고 얘 5개 들어갔겠죠. 그냥 이해가 되죠, 이거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7개 들어갔대. 그러면 2가 2번 들어가고 1이 3번 들어가야 7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가 2번 들어갔대. 그럼 여기 2만큼 들어갔겠고. 그럼 여기 3번 들어갈 때 3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가 돼? A는 볼 것도 없이 항상 뭐가 들어가도 5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고 남는 개수를 여기다 쓰는 거야. 3이라고 쓰면 되겠고 여기는 5, 9, 1이라고 쓰면 되겠네. 됐나요?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뭘 찾는 거냐면 A에 들어있는 상자, B에 들어있는 상자의 공의 합이 8 이상이다. 둘이 더해서 8 이상이려면 요거 2개가 해당이 되겠네.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그 확률 전체 분의 얘네 둘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전체 확률을 구해볼 거야. 자, 5가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돼? 얘만 계속 나왔다는 거잖아. 5번 중에서. 그래서 5번 중에서 3분의 2만 나왔으니까 3분의 1이 한 번도 안 나오고 3분의 2만 5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더하기. 얘는 5번 중에서 2번은 3분의 1이 나왔어. 그치? 5번 중에서 2번은 3분의 1이 나왔고 나머지는 3분의 2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마지막은 4번은 3분의 1이 나온 거예요. 4번. 그치? 2 이렇게 나왔으니까 5번 중에서 4번은 3분의 1이 나왔고요. 3분의 2가 한 번 나왔어요.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것 중에서 요거 2개 합친 거. 요걸 뭐 편의상 선생님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면 A 더하기 B의 확률을 계산한 게 요 조건부 확률에서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조건부 확률 형태를 벗어나지 않고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죠. 미적분 같은 경우에 거의 킬러 문제인데 이번 이제 그 9월 모의평가에서는 28번 문제가 킬러 문제였어요. 확률과 통계도. 근데 뭐 어렵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소지는 아니죠. 하지만 이걸 선생님이 선택한 이유는 무조건 조건부 확률은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물론 전통적으로 중복조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건부 확률을 이야기하면 중복조합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전체 사건이 뭔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28번 6월 모의평가에서 주목해라.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는 30번인데 언뜻 보기에는 이게 조건부 확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P equal Q일 때의 조건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30번에 있고 지문이 엄청 길은데 다 뭐 굉장히 어렵지 않게 나타나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표나 아니면 도식화 시켜서 만들어내는 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학생 A는 18이 하나씩 적혀있는 2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선택한 카드에 적힌 수가 8일 때만 바닥에 내려온다 이렇게 있어요. 자, A라는 놈은 5 중에서 1하고 8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내는데 적힌 수가 뭐일 때만 꺼내라? 8일 때만 꺼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B라는 애는 어떠냐면 2, 3, 4, 5, 6, 7 중에서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에 임의로 하나를 꺼내는데 선택한 카드에 적힌 수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선택한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여기는 2, 3, 4, 5, 6, 7이 있는데 이게 n 이하일 때만 내놓을 수 있다. 한 장 꺼내서 내놓을 수 있다. 나머지는 내놓지 마라.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규칙에 따라 학생 A가 Q를 받는 경우를 P, 학생 B가 Q를 받는 확률을 Q라고 얘기하자. PQ를 얘가 받는 확률을 P라고 얘기하고 얘가 받는 확률을 Q라고 확률로 얘기하자. 이런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PA라고 선생님 편의상 얘기하고 얘는 PB라고 편의상 얘기하면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그 귤은 어떻게 받냐? 봤더니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2명이면 얘도 내려놓고 얘도 한 장 내려놨어. 얘는 내려놨다는 얘기는 무조건 8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뭔가를 하나 더 내려놨는데 둘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더 큰 수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는 학생만 귤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누가 받겠어요? 이건 무조건 얘가 크죠? 학생이 두 번 내려놓으면 여기는 2, 3, 4, 5, 6, 7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하나 받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카드에 내려놓은 학생이 한 명이면 카드를 내려놓지 않은 학생이 귤을 받는다. 그러니까 얘는 8을 내려놨는데 얘는 뭔지는 모르고 안 내려놨어. 또는 얘가 안 내려놨다는 얘기는 얘가 1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안 내려놨으면 얘는 무조건 뭐든 하나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놓지 않은 학생, 내려놓는 학생이 없으면 둘 다 X이면 어느 학생도 귤을 받지 않는다. 귤 안 받는 것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까 이건 해볼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이제 얘가 귤을 받을 확률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뭐 이 두 개가 나왔을 때 내려놓지 않은 학생이 귤을 받는 거니까 여기선 귤은 여기선 얘가 받는 거고요. 8이 크니까 그 큰 수가 내려오는 거고 여기선 누가 받는 거야? 얘가 받는 거야. 얘가. 그리고 여기선 얘가 내려놨고 내려놓지 않은 학생이 있으니까 여기선 얘가 받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P가 받는 경우는 요 두 가지 경우고 Q가 받는 경우는 요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일단은 2분의 1이야. 2분의 1. 왜냐면 8하고 1 중에 8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나오는데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그러면 이제 n이 2일 때가 있고 n이 3일 때가 있고 그러니까 n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데 n이 1인 경우는 뭐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그치? 근데 n이 2면 어떻게 돼? n이 2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n이 2면 2에서 이 6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6분의 1이 되겠지. 곱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만약에 3, 2 두 개가 나오면 여전히 3, 2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려놓은 학생이 하나 선택해서 n보다 작을 때는 또 내려놓는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얼마예요? 6분의 2에 해당이 되겠죠. 6분의 2. 그 다음에 6분의 4를 4 이하라고 했으면 6분의 3이 될 거고 다시 보겠습니다. 얘 앞에서 나오는 확률은 무조건 2분의 1이야. 근데 요곳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n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n의 값이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2일 때는 확률이 얼마냐면 6분의 1이고요. 여기 3일 때는 6분의 2가 되고 n이 4일 때는 6분의 3이 되고 6분의 4가 되고 6분의 5가 되고 이건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확률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얘가 귤을 받을 확률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가능하죠. 뭐 그래서 뭐 계산해 주면 n이 2일 때는 얼마야? 이때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 이때 확률이 될 거고 이때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3 이때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4 2분의 1 곱하기 6분의 5 2분의 1 곱하기 1 각각의 숫자가 나올 때마다 확률이 이렇게 다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받을 때 얘가 하나도 안 나와. 2분의 1이 나오면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안 받고 안 나오고 1이 나왔을 때는 여기 나오는 것들이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그때 확률은 지금 여기 나올 수 있는 확률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그래서 이게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이런 확률도 전부 다 이렇게 써질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얘가 받는 거지. 그럼 이제 그걸 두 개 다 더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얘죠. 얘. Q는 어떻게 되냐면 P는
n이 2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몇 개가 되냐면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 되거든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이제 P의 확률이에요. P의 확률. P가 n이 1부터 7까지 나왔을 때 확률이고, 그럼 Q의 확률은 얘가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리고 얘는 2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Q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n이 2일 때는 2분의 1에다가 안 받을 게 얼마예요? 6분의 5인 거죠. 3, 4, 5, 6, 7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긴 2분의 1인데 여긴 얼마가 나와야 돼? 여기는 6분의 4가 나와야 되지. 6분의 4.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인데 6분의 3이 돼야 되고, 나오지 않는 거. 2분의 1인데 6분의 2가 돼야 되고, 2분의 1인데 6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인데 뭐 여기 7 나오면 무조건 하나도 없잖아. 그치? 0.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요 확률들이 이제 숫자 2, 3, 4, 5, 6, 7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원하는 건 P하고 Q가 같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 자, 얘는 12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고 같지 않죠? 얘는 약분하면 6분의 1이고 약분하면 6분의 2니까 얘는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 얘는 안 되겠지? 달라. 그 다음에 이 약분하면 6분의 4인데 얘는 6분의 1이니까 이것도 달라.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면 6분의 5인데 이거 다르죠? 이것도 달라요. 따라서 같은 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PQ의 합에다가 N 플러스 P의 합에다가 24를 곱했구나. 뭐 P의 확률은 뭐 보나 마나 이건 P는 3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N은 그때 얼마였어요? N이 3이었죠? N이 3. 이 두 개 더한 다음에 24를 곱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자, 30번 문제가 어떻습니까? 기존의 30번하고 좀 많이 다르죠?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렇게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내지 않으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문제가 30번의 문제가 됐다. 그래서 앞에 있는 29번 문제도 집합을 분리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나눠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대한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분류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건지 찾아내는 거라서 사실은 수학적 확률이지만 굉장히 이제 조건부 확률에 가까운, 왜 조건부 확률이냐면 앞에서 이미 2분의 1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률을 곱하는 거니까 곱셈 정리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문제를 푸는 게 9월 모의평가에서 확 달라진 내용이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 문제가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문제 어려워졌는데 결국은 조건을 분류하는 문제들로 많이 바뀌었다. 그럼 조건을 분류하는 문제가 그동안에 나왔던 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이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그 기출보단 이전에 나와 있던 수학적 확률이나 조건부 확률에서 분류해서 계산했던 그런 분들에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꼭 반드시 분류하고 침착하게 차근차근 따져봐야 하는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상위권이나 어쨌든 1등급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을 잘 공략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 과목이 좀 쉬워진 대신에 이 선택 과목 중에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쉬워진 대신에 선택 과목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것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적분이나 기하를 볼 친구들은 그 다음 강의 미적분과 기하를 보면 되는데, 확률과 통계 볼 친구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수능에 대한 준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선생님이 짚어준 내용들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선생님 순서상은 이제 미적분이니까 선생님은 또 다음에 언젠가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